돈을 빌리는 사람 기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조건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으면 못 해주는 거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자를 무조건 내야 되는 조건이면은 이자를 내야 되는 조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경우에도 시공사가 이자를 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그 서비스 면적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예? 서비스 면적을 주는 부분. 3년 전부터 예.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이 베란다라는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그 현장에서 봐서 아는 거지 얼마만큼 줄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예. 잘 알아보시고 단톡방에다 좀 넣어주세요. 지금 아니 우리도 알아보려고도 뭐 알아볼 제가 놓고 사실 조합하고 저하고 좀 무척 안 친해서요.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3년 전부터 지금 분양한 게 지금 입주하는 시점에 보면 30평대 아파트가 제 이사전 달리고 하고 있는데요. 30평대 아파트들이 보통 5톤 한 대, 2.5톤 한 대가 나와요. 지금인데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는 데 들어가서 보니까 5톤 한 대밖에 홍보하게 쓸 때 5톤 한 대만 들어가면 받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완전히 줄어버린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왜 집을 여기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 하우스가 줄어라겠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줄였다고 지금 줄어있더라는데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반포 내면 버스도 마찬가지고 상물 레오파크도 내면 레오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을 줄였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네. 얼마나 서비스 면적이 줄었는지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예, 주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푸른 아파트 바람 뿌려서 사는데 거기서 이번에 내면 버스로 이사 간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지금 34평에 살다가 얼마나 줄었지 그러니까 지하실에다가 한 평 정도 한번 준 거 외에 많이 줄었다. 그러지만은 수납구가 좀 많아서 그렇게 좁아서 끼지는 않는다는데 한 5평에서 7평 정도 줄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크네요. 그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앞베란다가 한 1m50 정도 빠져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그 조합에서 그거를 조합 그걸 사가지고 갔는데 조합에서 이 트는 조건으로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나 봐요. 터주는 조건으로 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터놨는데도 별로 이렇게 늘어보지 않는다고 가만 알아보시면 돼. 그래서 단톡방 올리면 도움이 되죠. 예. 굉장히 줄어들고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복합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합 상가 건물이요. 예. 상가 그런 상가고 우리는 주택인데.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예, 예. 그게 이제 만약에 감정 평가를 했는데 그게 금액 자체가 도치를 넘어가면 가능한데요. 금액은 이게 안 된다. 그렇다면 상가는 빼고 주거용으로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그게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도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주택하고 상가하고 항상 해마다 2개씩 내거든요. 예. 땅도 그렇고 이게 아무튼 세금은 2가지씩 내거든요. 한 건물을 가지고 예. 그 세금이 2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따져요. 감정 평가는 전부 같이 하는데 연면적을 따질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따집니다. 밑에 상가는 많더라고요. 그 분명히 상가. 그거는 가치는 치죠. 세금이 더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가치는 쳐준다니까요. 아니, 이런 경우에 상가도 하나 분양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하나 분양받을 수 있고 이런 걸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주택을 하나 받고 그 돈이 남아요. 돈이 남은 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그럼 상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주비는 유의대로 한다는 금액은 아직 모르나요? 이주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는 시장 금리요. 아니 금리 말고 금액 40%. 5에서 40%. 그 감정 평가래. 40%만 그게 솔직히 저도 그냥 감정 평가의 40%인지 분양가의 40%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 예. 분양가의 40%가 맞겠는데요. 예. 이주비는 감정가에 40%가 맞는 거예요. 감정가의 40%예요? 그러면 굉장히 작겠네요. 이주비는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할 때 분양가의 40% 그러면 한 가구일 때 40%밖에 안 해주나요? 이주비 지금 이주비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대출이 이제 LTV 40% 떨어졌잖아요. 70%까지 갔다가 아파트 분양 한 1가구일 경우에요? 총 분양가에 과거에는 이번 파리 대책 생기기 전에
과거에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해줬어요, 네. 대출. 그래서 중도금 같은 걸 이렇게 나눠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그 70%가 40%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에서 40%를 다 써버리면 분양가 중도금은 가입가 되셔야 되는 일을 다수일 때는 그렇고요. 거기에 또 만약에 대출을 미리 받은 게 있으면은 그 40%에서 또 차감이 돼요. 그 최저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주택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아예 못 받는 경우도 그러면 있고 40%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네요, 분양가. 최고 그렇게 보시면 네. 감정평가 금액이 들어오고요. 이주비는 감정평가. 네, 사실. 예, 예. 만약에 이주비를 안 받고 중도금을 하신다 그러면 중도금은 분양가의 40%.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분양 신청 기간이 한 20일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번에 저 대의원회에 실차 이사에서 20일간 연장하는 것을 예상하여 이렇게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연장을 해서 한 번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오해하지는 마시고 단지 앞으로 분양 신청할 때 기간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예상하는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 신청 가능할 거예요. 네, 대리. 분양 신청할 때 계약금 내는 거 아니에요? 분양 신청할 때는 안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일반 분양 할때 그때부터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 관리 처분 된 이후부터 이제 그게 이거죠. 조합원들 그 중도금은 관리 처분 이후부터 바로 내는 건가요? 그게 일반 분양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아니 그거 조합이 정해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거는 조합이 정해서 네. 몇 번을 나눠낼 것인가, 네 번을 나눠낼 것인가, 두 번을 나눠낼 것인가, 다섯 번을 나눠낼 것인가 조합이 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25평짜리 A 타입, 뭐 B 타입에서 얼마 하고 다 나오면 그건 정산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중간에서. 그게 시점이 언제부터 이거를 내는지. 이게 그 자체가 분양을 이제 짓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 지으면서 한 3년 걸리잖아요 대부분이. 네. 3년은 그 조합에서 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준다고. 그래서 뭐 네. 철거할 때 얼마, 뭐 할 때 얼마. 아,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말씀을 주신 게 만약에 이제 중도금을 안 내겠다 그러면 그때 그 분양가의 40% 정도는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 이주비 같은 경우는 그 감정평가의 30%밖에 안 된다고 지금 묶어버려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게 좀 재밌는 안건이에요. 대의원회 안건에. 그래서 조합 집행부 재신임 여부 결의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조합장하고 그 총무이사가 벌금 300 연루된 건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모르세요? 아, 이게 뭐냐면 제가 고소하는 놈은 참 나쁜 놈이라는 게 제가 고소를 했거든요. 저하고 저기 저 선생님하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했던 내용이 참 여러 개 있었어요. 조합에서 안건 상정을 총회에 4,700만 원을 안건을 상정했어요. 조합 상에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5,700만 원을 빼나갔더라고요. 통장에서. 그래서 제가 조합에다가 아니 왜 5,700만 원인지 모르니까 그 4,700만 원이라고 상정한 그 내역 영수증을 다오 하고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다 확인을 해봤더니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안 맞지 않냐. 4,700만 원을 청구했는데 5,700만 원을 빼가. 거기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더니 3,6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얘기는 이게 아무것도 안 맞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 그래도 계산이 틀려서 돈을 돌려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횡령이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저기 방명록 좀 써주시고 가실 거면 방명록.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 포함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17년 5월에 5명의 이사들한테 480만 원씩 이사 회의비를 지급을 해요.
또는 5, 4, 20, 4, 8, 5, 8에 40,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4개월 동안의 이사회의래요. 이게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상근 임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정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이사회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그러니까 회의 정관에 정한 우리 조합은 10만 원입니다. 정관에 정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회의는 특별 회의나 임시 회의는 적용 안 되고 정규 회의에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정규 회의의 회의록은 무조건 클린업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클린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회의 수만큼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2년간 회의를 12번인가? 13번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거 조합에 물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왜 480만 원씩이나 줬냐? 그러니까 조합 말 그렇게 따지지만 말고 그 이사들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사람들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까지 보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에 이것도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조합이 제가 고소한 다음에 이 돈을 이 받은 사람한테 돌려받습니다. 330만 원, 350만 원씩 돌려받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안 그래도 그게 계산이 틀려서 돈을 돌려놨어 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네 350만 원씩 돌려받았을지 하면 무죄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 사람이 무척 고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줬다. 이렇게 진술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법원에서 이거는 조합자금의 임의적인 집행이다라고 해서 이게 절차가 무척 복잡한데 17년 12월에 구약식 기소를 합니다. 구약식 기소를 하면 피의자가 그러니까 조합장이 구약식 기소 벌금 30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유 알았어 300만 원 낼게 하면은 확정 판결이 돼요. 근데 싫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래서 정식 재판을 18년 1월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서평이라는 법무법인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18년 4월에 1심 판결이 나와요. 벌금 300.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아유 판결이 나왔네 300만 원 내야지 하면은 또 확정이 돼요. 근데 승복 안 하고 2심을 청구해요. 2심 청구. 그래서 18년 9월에 2심이 이게 2심 청구가 항소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항소가 기각됩니다. 이 얘기는 이걸 왜 항소했어? 항소한 꼬리가 아닌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2심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알았어 300 낼게 하면 확정 판결돼요. 근데 또 안 하고 3심을 청구합니다. 이게 상고 이게 이제 대법원 가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벌금 300 때문에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3심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양승태 같은 사람이 하면 아마 2020년, 2022년까지 갈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합 정관에 의하면 이게 조합 정관이에요. 중요 부분만 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내용에 따라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가 여기서 확정할 수 있었고 확정할 수 있었고 확정할 수 있었던 기회가 3번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 판결이 도정법에 벌칙에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신임 여부를 의뢰하여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대의원회에서
저 사람 자격 상실시킵시다 해야 자격이 상실이 되네요. 만약에 설사 이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을 그냥 받아도 대의원에서 우린 그래도 그 사람 계속 조합장 임원을 해줘야지 우리 사업에 보탬이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조합장 총무이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중요해요. 제목이 조합 집행부 재신임 여부 결의권입니다. 조합장 총무이사의 재신임이 아니고 조합 집행부예요. 조합 집행부는 지금 서석원 이사도 있거든요. 조합원 입장에서 혹은 대의원 입장에서 볼 때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원들 3명이 모조리 없어진다? 아니 그러면 사업이 좀 힘들 거구나 라고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합 집행부라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재신임 대상은 조합 집행부 저는 아닙니다. 장용, 양용 두 사람인데 근데 왜 전체라고 했을까요? 이게 저는 재신임을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의원의 재신임이 불발될 가능성은 없어요. 대의원회에서 재신임 받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대의원님. 받을 거예요. 선생님 여러 번 불합리한 거 지적하고 안 된다고 했지만 다 통과됐죠. 대의원회에서 통과 안 된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조합이 그렇습니다. 총회에서도 부결된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없어요. 안건이 상정되면 100% 통과합니다. 저희 조합. 왜? 그 홍보요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관심 없는 조합원들이 그냥 무조건 예스 해줘야 사업이 빨리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알고 찍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고 하나의 예로 2017년 8월에 지작물 철거업체 선정을 합니다. 2017년 10월에 저희가 사업시행과 신청하거든요. 지작물 철거업체 선정하는 거랑 사업시행과 신청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 바쁜 시기에 사업시행과 신청하는 그 바빠야 할 시기에 지작물 철거업체를 선정을 해요. 47억 원이라는 돈을. 더구나 그게 이중계약이라는 의심을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총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의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게 통과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니까 이걸 승인해줘야 사업이 빨리 가겠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승인해주고 안 되는 거랑 사업 빨리 가는 거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뭘까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갑자기 쭉 그냥 평이한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확 넘어가서 죄송한데 지난 5월에 해임 총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그게 조합에서 반대쪽 OS를 띄웠죠. 그러면 막 저희도 전화했지만 저희도 OS를 동원했으니까 전화하고 저쪽에 가서 막 난리가 나서 막 조합원들이 많이 싫어하셨을 정도로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그 연기한 거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저희가 다시 해임 발의를 할 겁니다. 그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조합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형을 그래도 가만히 두면 조합장이 직위 해제되지 않습니다. 해임 총회를 해야 직위가 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냐면 어떤 조합장이 우리 조합 아니고 다른 조합인데 그 조합장이 자기 부동산이 경매를 당했대요. 그러면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부동산 때문에 조합원도 되고 조합장이 됐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를 당했으면 그 사람은 조합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경우도 해임총회를 거쳐야만 조합장 직위가 해제됩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준비된 거는 이건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여기 크게 안 보이나? 18년 11월 3일 설명회 자료 모임, 아니 설명회용 모음이라고 해놨고요. 이 안에는 더 작아졌네. 1차 고소 관련 엑셀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17년 9월 총회 다원의 설명, 정보 공개로 받은 거 따로 모아놨고 PDF하고 JPG 파일 따로 있고 녹취록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자료 많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저기 혹시 중간에도 가시게 되면 저희 그 방명록에 꼭 좀 이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많은 부분이 이제 좀 궁금증도 해소되고 조합 정상화 모임이 하는 게 저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해임 서면 결의서도 오래전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하셔서 저희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고민하셔서 좀 써주시면 좋겠고 혹시 오늘 안 써주셔도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결심 있으면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순서대로 준비한 건 여기고요.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두 채를 받으면은 그게 1가구 2주택이면은 먼저 파는 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관하면 안 됩니까? 그게 뭐냐면요. 1+1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크기를. +1은 조합원들한테 분양되는 평수 중에 가장 작은 평수만 나요. 그리고 그 주택은 몇 년인가 매도 제한이 걸려요. 4년인가 5년인가요? 매도 제한이 걸려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면 취득세는 그 보여줘 무상이죠. 그냥 해주는 거죠. 그거는 저 취득으로 내는 거 아닌가요? 안 내죠. 조합원들은 안 냈고. 아니 만약에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이 없어요. 그거. 취득세가 없는 것도 있고 조금 뭔가 이게 아니 새로